안녕하세요. 들꽃입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나 봐요. 입춘이 지나니까 확실히 날씨도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 집에 하나 정도 있을 받침대, 물발이 있는 받침대,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다 있을 거예요. 현모암은 얘는 바닥이 매끈해서 잘 떨어지거든요. 일반 저기는 뭐 강력본도 붙여도 떨어지고, 그래서 실리콘으로 다 붙인 거예요. 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식물 한 4-5가지 정도 식물도 소개하면서 하나씩 해볼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돌이 붙여져 있으면 수많은 식물 중에 이제 선정해야 되겠죠. 메인을 뭘로 할 것인가 선정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작품 중심부나 포인트라 그러죠. 가장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 뭘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오늘은 여러분들 설화, 얘는 이제 사실은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이게 이제 줄기에서 이렇게 이제 점점 목질화 되면서 이렇게 오래되면 이렇게 튼튼하면서 이제 목질화 되면서 나무처럼 보이죠. 사실은 풀 같은 종류인데 오래되면 이렇게 이제 목질화 되면서 이렇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꽃은 이 상단부에서 계속 좀 쭉 올라오면서 피거든요. 나름대로 야생화이면서 월동도 잘 되고 돌하고 잘 어울리죠. 그래서 오늘 설화, 섭외 가실 때는 항시 뿌리 밑에 부분은 나중에 핀셋이 안 들어가서 이 뿌리 밑에가 붕 떠서 말라 죽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항시 그런 것들 주의해서 쉽게 하셔야 돼요.
석부작 하실 때는 정말 이 철사 식물을 고정하는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식물이 죽고 사는 문제는 철사를 고정시키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정말 석부작 하실 때는 꼭 철사 먹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 노란 것은 녹소토거든요. 녹소토는 보습력이 좋아서 석부작 하실 때는 꼭 함께 사용해 주시면 나중에 물 관리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뿌리 닿는 면적에 이렇게 녹소토하고 생명토하고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심어 주시면 뿌리 닿는 면적이 아무래도 보습력이 좋은 녹소토가 뿌리에 근처에 가 있기 때문에 물 관리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작은 화분에 식물을 심으실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이제 녹소토로 심으시면 충분히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또 이제 사실 석부작은 이렇게 그러니까 설화 뿌리 근처에 또 다른 뿌리 그러니까 좀 뿌리 번식이 좋은 아이들 이렇게 식재해 놓으시면 같이 이 아이들이 이제 뿌리를 뻗으면서 서로 엉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뿌리 근처에 또 다른 식물이 뿌리 서로 맞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식재해 주시면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거죠. 네. 이 아이는 이제 초설 마삭인데 색감이 너무 좋죠. 항시 입이 단풍 들은 것처럼 빨갛게 물들어 있어서 운치 있고, 또 이 아이들은 이제 바닥을 기면서 싸우기 때문에, 또 큰 아이들은 가위로 잘라주면 되거든요. 너무 보기 싫으면. 네. 이렇게 앞면이기 때문에
앞면은 되도록 키가 크지 않은 그런 아이들. 자, 이 아이는 백두산 풍노초거든요. 앞에다 한번 씻겨 볼게요. 이렇게 해 놓으시면 나중에, 지금은 이제 아직 겨울이라 꽃은 없지만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이제 꽃이 피거든요. 좀 따뜻해지면. 또 꽃도 일반 풍로초에 비해서 입장이, 꽃잎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선명하면서 되게 운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면, 자, 보시면 이제 앞면에 풍로초, 초솔마사, 설화, 이제 앞면에 배출이 끝났고요. 뒷면은 됐으면 이제 좀 키가 클 수 있는 아이들. 여러분들이 이제 식물을 이제 구매해서 이렇게 싹부작 하시게 되면 이 식물이 지금 현재는 키가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키가 크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약품 처리를 해서 키를 굉장히 낮추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일단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키가 만약에 20cm, 30cm 되는 아이들이 만약에 그대로 키우시면 농가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또 뭐 운송비 이런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약품 처리해서 키를 굉장히 낮추거든요. 이제 남청은 이 아이는 지금 뭐 불과 2, 3cm 되는데, 이 아이는 이제 키는 엄청나게 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을 앞에 배치해 놓는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이제 답답하죠. 키 큰 아이가 앞에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 수업작 하실 때는 항상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런 아이들이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바닥을 기면서 크는 아이 같은데, 사실은 키가 20cm, 30cm 뭐 이상 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아이죠. 알프스 안개패랭이. 꽃은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쉽게 해놓으면 사실 이제 꽃 치고 나면 뭐 그다지 볼품 없는 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은 그냥 꽃만 보고 나중에 제거 하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은 또 작품이 풍성해지면서 이뻐지죠.
스타일에 이제 또 얘는 석장포 풀 종류인데요. 이런 돌틈 사이에 또 좀 허전하니까 이렇게 돌틈 사이에 이렇게 식재해 놓으면은 예쁘기도 하고 또 흙 쓸림 방지도 되면서 앞면 식재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자, 뭐 굳이 뒷면은 어차피 앞면에서 보기 잘 안 보이니까 이 정도. 예, 자, 어떠세요? 받침대에 심어 놓은 것 같나요? 이제 이끼 작업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항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안쪽 생명타하고 밀착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끼하고 생명타 사이에 공기가 침투하면서 이제 말라 죽는 거죠.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끼 작업하실 때는 항시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 번 이렇게 두드리면 이제 생명타하고 밀착되면서 이제 느낌적으로 이렇게 보면 계속 이렇게 두드리다 보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오거든요. 이 접착이 잘 되고 있다. 아니면은 아직 붕 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다시 한번 계속해서 또 풍선 효과처럼 이쪽에 두들기면 저쪽이 일어나고 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자, 이제 거의 끼는 다 된 것 같아요. 물 보이시죠? 자,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석부작이라는 그 장르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그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죠. 그래서 이제 어, 어떤 곳이든 작업 가능하고요. 또 일단 생명토만 확보되시면 뭐 난이도는 진짜 뭐 90도 그 이상도 작업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석부작은 이제 하시다 보면 뭐 돌판이나 뭐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죠. 구입하는데도 뭐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딱히 뭐 할만한 거 이렇게 한정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쉽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면 돌판이든 나무판이든 뭐 어떤 곳이든 작업은 일단 가능해요. 그 아까 쓰다 버린 화분 받침대지만 비록 이렇게 작품 만들어 놓으면 어떠세요? 멋지지 않나요? 이제 이런 아이들은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받침대도 확실히 물 받침대도 확실히 해결됐고, 또 석부작 작품도 해결됐고, 제가 봤을 때는 기능적인 면에는 완벽합니다. 또 모양도 나쁘지도 않고.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조금 있으면 시중에 식물은 굉장히 많이 여러 종류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이 정도 가면 어디 3, 4만원 정도면 한 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장르들은 또 화분에서 키운 그런 느낌하고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점씩 만들어서 요즘 반려식물이라 들어보셨죠? 네. 나와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식물, 또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계속해서 커가는 모습 지켜보면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